김현우 기자. 네, 동계올림픽의 꽃은 폐막식 바로 직전에 열리는 아이스하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 대회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못해도 너무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내년에 한국에서 이제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도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회장님의 거침없이 하이킥. 하키킥. 하키킥. 아, 하키킥. 하키킥. 거침없이 하키킥.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나선 사람은 바로 기업가이자 대한아이스하키연맹 회장인 정몽원 회장입니다. 사실 이제 그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보면 이 흥행을 좌우하는 게 아이스하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너무 못해서 그 전에 있던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정몽원 회장이 너무 아이스하키가 지금 북미와 북유럽 위주로 흘러가는데 우리 아시아 팀들도 한번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조건이 완화됐는데 뭐냐면 너네 나라가 세계 랭킹 18위 안에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자격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12개 나라만 나갈 수 있는데 18위는 나갈 수 없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한국 아이스하키는 뭐 국제 무대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18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월드컵 축구를 보자면 월드컵 본선도 못 나가는 나라한테 너희 16강 가면 뭐 해줄게.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 정도로 불가능한 그런 뭐 미션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개인 스포츠는 한두 명의 천재가 있어도 성적이 나지만 이 팀 스포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의 유일한 단체 종목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한 종목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빨리 한순간에 18위까지 성적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유럽 무대에서 뛰어도 국가대표로 뛸 만한 외국인 선수 6명을 바로 기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한 게.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망주를 평가받는 선수 5명을 아이스하키 강국인 핀란드로 바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의 자비로 충당을 했는데 그 돈만 해도 한 20억 이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세계 랭킹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한국이 지면서 18위 안에 이제 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라고 하죠. 이제 NHL. 거기에서 뛰었던 단 2명의 이제 동양인이 있는데 그 분들을 이제 코치와 감독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맹에서는 얘네가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아이스하키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얘네 봐라? 얘네 좀 장난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 회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에 우리가 큰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겠다. 예, 라고 한 거예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정말 동네북 신세였던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2018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 일본하고 아이스하키 경기를 이제 펼쳤는데 한국이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일본한테 역대 전적이 1무 19패.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지는 거네. 네, 25대 0으로 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상대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4월에 대회에서 만났는데 그 경기에서 놀랍게도 3대 0으로 일본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일본하고 34년을 만나서 첫 승이었어요. 역사적이네요. 네, 역사적인 승리였는데 아이스하키는 좀 전통이 있습니다. 이기면 이긴 나라의 국가를 그 경기장에서 틀어줘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19번이나 34년 동안 일본 국가만 계속 들었는데 거기가 그 폴란드였거든요. 폴란드 경기장에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얼마 전에는 세계 랭킹 13위인 덴마크도 이겼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일본하고 또 붙었는데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지금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아이스하키의 저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팀도 대단한데 회장님 열정이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 유독 이 아이스하키 종목에만 이렇게 투자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 회장이 대학을 이제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발전된 그 아이스하키 리그를 보면서 그때부터
아이스하키장에서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9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생소할 때인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실업팀을 만든 것도 정 회장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기업가들, 뭐 재벌 뭐 회장들이 좀 이 명예를 위해서나 아니면 사회 환원을 위해서 스포츠 이제 단체의 뭐 협회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지만 이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하키에서 뭐 전문가 이상의 뭐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하키가 6명이 뛰는 건데 기화 선수가 6명이면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은 뛸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이스하키의 선수단 전체가 23명인데요. 사실은 뭐 6명이 뛴다고는 하지만 워낙 체력 소모가 심하고 이제 전술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교체가 돼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6명이서 뭐 다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선수들한테도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출전권을 따낸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국가대표 중에 3분의 1이 귀화 선수고 국제 경기에 나갔을 때 좀 선입견을 가지거나 좀 시선이 안 좋지 않을까 그게 좀 용감한 걱정이에요. 기자들인데 여기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니고 뭐 뉴욕 타임즈나 르몽드지나 뭐 이런 데서 온 기자들이 막 하고 있으면 이상할 것 어색하잖아요. 이제 아이스하키라는 종목 자체가 특별한 종목이어서 귀화 선수가 어느 나라나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그 98년 나가노 올림픽 당시에는 일본 대표 선수로 이제 무려 8명이 귀화를 해서 뛰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06년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 11명을 다시 귀화를 해서 출전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아이스하키는 또 헬멧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 빨리빨리 움직이면 잘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아이스하키 인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많죠. 이게 엄청나죠. 왜냐하면은 동계 올림픽의 관중의 총 수익의 40%가 아이스하키에서 나와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금메달은 왜냐면 남자 종목, 여자 종목에서 딱 2개밖에 없는데 아이스하키를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올림픽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정도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를 비난하면은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고 예, 90 비난할 수도 있지. 네, 94년과 2011년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밴쿠버 경찰이 못 막아서 캐나다 연방 경찰이 지원을 나올 정도로 여기가 뜨겁고요. 한국 선수들이 90년대 이제 정말 실력이 없을 때 이제 캐나다 쪽으로 이제 훈련을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그 한 팀과 연습 경기를 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졌대요. 그래서 그 팀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아봤더니 동네에서 피자 배달하는 분들이 동호회로 만든 팀이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도 많고 실력도 뛰어난 나라인 거죠. 아, 근데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스하키나 미식축구가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도저히 재미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이스하키를요 현장 가서 보시면 확실히 달라요. 피가 갑자기 불긋불긋 솟아오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짜릿하고 재밌어요. 그게 이 빙판 위를 달리면서 막 이 소리 자체가 저도 직접 앞에서 보죠. 텔레비전에서 봤던 거랑은 이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직접 봤을 때는 뭔가 다르겠구나라는 걸 저도 아이스하키 보면서 뭐 좀 느꼈어요. 야, 근데 미식축구는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번에 뭐, 재밌게 봤어요. 이해를 못. 재밌게 봤다고? 예. 확! 셋둘 이렇게 확 해가지고 조금 던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넘어지고. 근데 이게 하트가 부실한가? 그게 이제 룰을 정확히 알고 뭐 그 역사를 알고 그러면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룰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면 돼요. 이렇게. 자, 김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근데 예로부터 일본을 상대로 하면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요.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 올림픽에서 메달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본만은 꼭 이겨주세요.